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부동산 세법 본 강의 들어가도록 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재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죠. 자, 일단 뭐 우리 세법은 매년 개정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개정 내용을 보면은 2015년 12월 15일자로 소득세법에 그래서 국세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법률만 개정됐어요. 법률만. 그 다음에 2015년 12월 29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방세 법률이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2월 31일자로 해서 지방세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는 여기까지가 다 반영된 겁니다. 그럼 아직 반영이 안 된 게 뭐냐면 요 국세와 관련된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이 요거는 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다만 교재는 요거를 지금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안으로 가지고 반영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1월 말이나 2월 달에 되면은 소득세법 등 관련 국세의 시행령이 개정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우리 안으로 개정한 것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서 바뀌는 게 있으면은 수정사항이 나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뭐 첫 순서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나오는 것이 파트 1에서 조세총론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파트 1에서 조세총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세총론 최근에 계속해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랬죠? 두 문제 정도. 근데 이 조세총론은 국세와 관련된 총론이 있고 지방세와 관련된 총론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험에 출제되는 성향을 보면은 요 지방세와 관련된 총론이 좀 더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경향을 보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세를 기본으로 하되 지방세는 나름대로 고유한 특징인데 그러한 특징만 확인하시면서 정리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총론과 관련된 부분은 난이도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쉽게 나올 때는 아주 쉽게 나오는데요. 그냥 기본적인 문제로 나오는데 어렵게 나올 때는 일회성 문제로 출제가 되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못 풀게 할 목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지방세 총론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편차가 크다라는 것 좀 확인하시고요. 자, 일단 뭐 교재 보시면은요 10쪽을 보실까요? 챕터 1 해갖고 총론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 10쪽에 나와 있는 조세의 의의느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랬죠. 그래서 조세가 뭐냐라는 정의, 다른 말로 우리 일상용어로 조세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강학상 법률적 표현으로 뭐라 그런다, 여러분? 조세를 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참 먼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지난해 입문서 가지고 했죠, 여러분? 입문서에 필기하신 내용 여기다 다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입문서에 적어놓은 걸 여기다 다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복 필기를 안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필기만 해. 그래서 한 해는 필기해. 그 다음에 정리하려고 그랬더니 또 바뀌었어. 그래서 또 필기해. 맨날 적다가 끝나. 자, 그래서 여러분 11쪽에 보시면 조세의 분류가 있죠. 자, 여기부터가 시험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11쪽에 조세의 분류. 가볍게 확인만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조세를 분류를 할 때는 여기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세와 지방세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국세는 누가? 국가인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세는 누가? 지방자치단체. 부가 주체가 다르죠, 여러분? 부가 주체가 달라지는 거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봐요. 오늘 안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어? 자리 바꾸지 말라고 그랬지? 왜 안 나오셨어요, 여기는? 옆에. 꼭 왜 세법날 아프대? 하여튼, 그래요? 이상하게 애들 아파도 꼭 세법날 아프다? 희한해. 할 수가 없어. 집에 가서 호구조사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석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올해 합격을 위해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끝까지 일로 매진합시다. 자,
그래서 국세에서는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니은에 보시면은 밑줄 좀 칩시다.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라서요. 그래서 절대 상속세, 증여세나 부가가치세는 시험 문제에서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다음에 농특세 밑줄, 우리 부가세로서 목적세면서 부가세로서 우리가 농특세 계속 다루죠. 그 다음에 지방세 쪽에서 니은 보시면은요. 자, 밑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게 기본적인 우리 지방세 3대 세법이죠. 이거 이외에 지역 자원시설세가 보유세를 했지만 이거는 뭐 시험에 출제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목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밑줄. 그래서 지방교육세 부가세로서 나오죠. 부가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항상 뭐가 있는 것에? 뭐가 있는 것에? 소득세가 있는 것에는 해당 소득세의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 10%죠. 10%가 항상 뭐를 쫓아온다, 여러분? 지방소득세를 쫓아온다. 다시 한번.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단 주의사항.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그랬죠, 여러분? 독립세입니다. 그랬죠? 독립세. 부가세 아닙니다. 독립세로 부과하는데 항상 뭐가 있는 것은? 소득세가 있는 것은 해당 소득세 몇 프로 상당의 10% 상당액에 대해서 지방소득세가 항상 쫓아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보통세와 목적세 있죠. 자, 목적세가 전통적인 출제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시험에서는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거나 일반적인 것과 예외적인 것으로 구분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외적인 것을 기억해 놓고 예외적인 것이 아닌 건 뭘로 돌리면 돼? 일반적인 거를 돌리면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세는 우리가 현재 국세청에서 몇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있고 지방세에서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세 5가지 종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구분할 때 국세 쪽에서 목적세, 지방세 쪽에서 목적세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지방세는 특징이 다 앞에 뭐가 붙어서 여러분? 지지, 지방세는 항상 지방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크게 어려움 없이 정리하죠. 다만 이때 지지는 뭐를 말한다 여러분? 밑줄 지역 자원시설세 하나,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하나. 주의하라. 만약에 목적세가 시험에 나온다면 지방 소득세나 지방 소비세가 나오면 목적세가 아니라 뭐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세입니다 그랬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지방 소득세나 지방 소비세. 그놈 같아 다. 지방 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 소비세. 그래서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는 다 무슨 글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소자가 들어갔죠. 소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목적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보통세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목적세에서 말하는 지지는 뭐를 말한다? 지역 자원시설세와 뭐를 말한다? 지방교육세. 근데 지방교육세는 특징이 목적세면서도 뭐죠? 부가세죠. 뭐는? 지방교육세는 목적세면서도 뭐였어? 아까 앞에서 보았던 부가세죠. 부가세. 아직 안 봤구나 참. 예,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죠 여러분. 자, 직접세와 간접세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우리 부동산세법은 다 뭐다 여러분? 밑줄 직접세죠. 우리 부동산세법은 다 직접세입니다. 즉 법률상 납세 의무자와 실제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일치가 되는 조세를 직접세, 법률상 납세 의무자와 실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달라질 걸로 예견되는 조세를 예외적인 조세를 뭐라 그래? 간접세.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는 다 뭐다? 직접세다. 단 실무에 나가시면 밑줄 부가가치세, 간접세 쪽에서 밑줄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인지세 밑줄 인지세. 예, 이거 우리 실무와 관련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올해 이번에 이제 2015년도에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이제 지금 서서히 이제 교육 사전 교육 받고 지금 등록증 교부받아서 개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이 구청 가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하려면은 뭘 해야 되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죠. 그 등록증을 교부받아가 어디 가야 돼? 세무서 가셔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에 종사하는 순간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세법이 바로 뭐냐면 부가가치세법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이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크게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하는데 일반 최종 소비자를 대상자로 할 때는 간이 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일반 과세자로 하셔야 돼요. 그럼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할 때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가 있는데 반해서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수수료로 100만 원을 받았어. 100만 원을 받아서 수수료가 법정 수수료가 근데 내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사업자를 했을 때는 100만 원에 10분 얼마를 10만 원을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 고객을 또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110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뭐가 되면 간이 과세자로 하면 간이 과세자라면은 부가가치세 10% 징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대신 일반 과세사업자가 되면 여러분이 사업 준비할 때에 각종 사무기구 비품 등을 구입하겠죠. PC도 구입하고 책상. 그러면 여러분이 재화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부가가치세 10% 냈단 말이야. 그걸 뭐라 하냐면 매입세액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매출세액이 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일반 과세자일 때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 과세자는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공인중개사 오픈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내가 타겟을 어떤 분야를 전문으로 할 거냐 타겟을 잘 잡아놓고 일반 과세자가 유리하냐 간이 과세자가 유리하냐 이런 것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 여러분. 예, 그리고 요즘은 전자세금 계산서도 발급하기도 해요. 일반 사업자도. 그래서 내가 좀 규모를 크게 하겠다. 상가 등을 주로 하겠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상가를 주업을 하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일반 과세 사업자가 유리한가. 그런데 그냥 아파트 단지에서 주택에 매매했던 최종 소비자들이죠. 대부분 거래가.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가 유리하고 간이 과세자.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다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중요해서 그래요. 나중에 일 저지른 다음에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끝난 다음에 와봐야 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법은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합시다. 사전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전적 의사결정.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한다. 그러면 양도한 다음에 전문가 찾아가면 세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하기 전에? 양도하기 전에 먼저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놓고 양도를 해야지. 제가 항상 답답한 게 뭐냐면 이미 다 양도한 다음에 와. 그럼 제가 뭐 얘기를 해줘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이미 왜? 경제 사건이 확정이 된 상태니까 고칠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자 부모님 여기 보세요. 부모님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본인도 1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거 지금 3년을 보유하고 양도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 말 나면 우리 여러분 뇌리 뭐가 떠올라야 되는가? 그렇죠. 양도니까 뭐 양도소득세 비과세죠. 그럼 우리 비과세 몇 가지 조건 충족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묻지 마세요. 오로지 우린 전집만 있을 뿐이야. 우리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으면 몇 가지 조건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여줘. 2년 이상 보여야 되는가? 네. 그럼 우리 확인해. 자, 1주택, 2년 이상 보유.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확인하면 되죠. 뭐예요? 1세대. 그런데 이 사람이 주소를 일로 옮겨놨어요. 전입신고를 부모님한테 무슨 사정으로 인했는지 부모님한테 주소를 옮겨놓은 거야. 그리고 사실상 본인은 여기서 거주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자 공인중개사야? 거기에 와서 이거 물어보는 거죠. 양도해놓고 공인중개사님 저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여러분이 대답해줘야 되잖아. 여러분이 전문가잖아. 엄마 고객이 말 시켜봐라. 내가 쉽게 대답을 안 하면 가만히 있어. 뭐? 시험범위가 아니라고? 시험범위야. 무조건 이 모르면 시험범위 아니래. 자, 여러분 결론 냅시다. 비과세요, 과세요? 왜 과세요? 자, 여기는 주소를 옮겼으니까 우리 주민등록상은 부모님과 본인이 뭐로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1세대로 묶여버린 거죠. 그럼 과세란 얘기야. 과세란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뭐 한 다음에 양도를 한 다음에 와갖고 자기가 세무서에 주소만 여기 가 있을지 나는 사실상 여기서 살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수님 비과세 받을 수 없네요. 없죠. 등본상 1세대 2주택이 돼버린가. 그러면 이 사람은 차라리 뭐 하기 전에 양도하기 전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 저는 있습니다. 대답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비과세 받아요? 그렇죠. 다시 세대를 모아놓고 그렇죠. 세대 분리해놓고 양도하면 각각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사전에 미리 조회를 해봤으면은 확인해봐서 뭘 받을 수 있었는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뭐 한 다음에 양도를 그럼 과세관청은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과세관청은 여러분 당사자야 제3자야 제3자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일이냐 자기가 사실상 등본상으로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사실은 별도로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해야 된단 말이야. 증명. 항상 증명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여러분?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입증 책임 항상 주장하는 자한테 있는가. 그거 아셔야 돼요. 뭐 하는 사람한테 입증 책임 있는가? 주장하는 사람한테. 내가 내용을 주장할 때 그 주장하는 내용을 내가 증명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겠다는 걸 자기가 증명이 되는 거죠. 관할 세무서는 몇 주택을 보는 거야? 1세대. 이 동일 세대를 보는 거죠. 근데 누구는 본인은 각자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거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 증명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그리고 와갖고 저보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법에는 명시가 없어요. 명시 안 됐다고. 물론 이제 생활 관계를 이제 입증해야 되죠. 생활 근거지를.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이제 결국은 증명하는 거에서 인정은 누가 판단하는가? 세무서가 판단한 거죠. 그 사람이 주장한 내용을 세무서가 인정해 주냐 안 해주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는가? 세무서에 달렸다면 그 일에 꼬이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항상 세법은 뭐다 여러분? 사전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사후의 의사결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만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인지세 체킹합시다. 인지세도 여러분 비록 시험에 최근에 나왔어요. 자 인지세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게 바로 뭐라고 했죠 여러분? 부동산 뭐는 매매계약서와 뭐는 임대계약서가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뭐는 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는 임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니까 누가 내는 거야 여러분? 누가 내는 거야? 매도자와 매수자가 내야 된단 말이야. 그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고 여러분?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고? 처분하는 단계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 여러분? 취득하는 단계죠. 근데 무슨 계약서는? 임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랬어 아니랬어? 아니랬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거는 뭐 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럼 결론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중 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처분할 때는 발생하지만 보유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시험에. 최근 문제입니다. 그럼 답은 뭐였냐? 인지세였다는 얘기입니다. 인지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에서 본 대로 또는 강의 시간에 설명한 대로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좀 설명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좋습니다. 자, 4번 독립세와 부가세 했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랬죠, 여러분? 부가세가 포인트입니다. 그랬죠? 부가세. 부가세는 특징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무슨 과세? 이중과세라고 그랬죠? 이때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에 대한 것이 국세청에서 뭐죠, 여러분?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죠. 밑줄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는 우리 시험법이 아닙니다. 지방세는 뭐가 있다, 여러분? 밑줄 지방교육세. 그래서 하나 적어놓으세요. 지방소득세. 우리가 공부하는 뭐는 지방소득세는 목적세가 아니라 뭐다?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독립세다 그랬죠. 독립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대인세와 대물세 했죠. 자, 대인세는 특징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인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납세 의무자별로 무슨 과세하고 여러분? 합산과세하고. 항상 합산과세하면 뒤에 나오는 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진세율이 나옵니다 그랬죠. 자, 이때에 바로 대인세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소득세와 뭐죠, 여러분? 소득세와 뭐야?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종합부동산세. 자, 대인세 대표인 것이 뭐다, 여러분? 소득세.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이걸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자, 그 다음에 대물세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자 밑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는 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 대물세죠. 대물세일 때는 기본적으로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하고요, 여러분? 개별 과세죠. 그리고 어떤 세를 적용한다 했죠, 여러분? 비례세를 적용합니다. 제가 이거는 인문과정에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진도 나가려고 지금 확인만 하는데 어렵나요? 그러니까 항상 중간에 오신 분들이 이제 어려워요. 물론 맨 처음에 들었던 분도 모르는 건 똑같은데. 자, 그 다음에 6번 종가세와 종량세 있죠? 자, 종가세, 종량세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중에서 밑줄 2번을 좀 봐달라고 그랬죠, 여러분. 밑줄 재산세. 요거 중요합니다. 시험범에 나와요. 재산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그랬죠.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죠. 자, 종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유세는 뭐죠, 여러분? 재지종. 밑줄 재지종이 뭐야? 보유세, 재지종 뭐야, 여러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재지종. 여기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플러스 뭐가 또 있죠, 여러분? 부가세. 재지종 앤드 그의 뭐? 부가세. 그럼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재산세, 부가세가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지방교육세였죠.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는 뭐였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였죠. 그러니까 보유세인 재지종은 물론이지만 얘들도 해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뭐가 있죠, 여러분? 상속세나 증여세가 있었죠. 상속세나 증여세. 이 종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거 나중에 중개법하고도 연결돼요. 이걸 중개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여러분? 뭐라고 그런다? 당해세라고 합니다. 중개법에서는. 우리 세법은 뭐라고 그러고? 재산세 그러는데 중개법에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당해세. 당해세는 뭐를 말하냐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 당해세인 즉 재산세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유세의 뭐와 여러분 재지종의 그의 부가세,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다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증여는 뭐죠, 여러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에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꼭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당해세는 국세나 지방세 우선권 원칙, 국세나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국세나 지방세가 먼저 경락가액에서 우선적으로 배분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개법에서 경락가액 배분순위, 법정 배분순위 배우셨나요? 혹시 입문과정에서? 안 배웠나요? 자, 경락이 되면 공공매로 넘어가서 부동산 경락돼서 그러면 그 경락가액을 법정 순서대로 채권자 등 이외 관계자에게 배분해 줘야 되겠죠. 배분해 줍니다. 자, 부동산이 이걸 내가 하고 있네. 몰라 그냥 저거 맞나. 자, 그래서 요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근저당권 등의 저당권 등의 뭐보다 피담보 채권보다 이 당해세가 항상 어떻게 한다? 우선 변제를 받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시험에 3번 나왔어. 3번 단독 문제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여기 부동산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으니까 은행에서 뭘 설정해놨죠, 여러분? 저당권 설정을 해놨어. 자, 저당권 설정 일자가 언젠가 봤더니 여러분 2012년 5월 6일 날이야. 은행에서 뭘 설정했다고 여러분? 저당권 대출해주면서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체납이 돼갖고 세금이 체납이 돼갖고 소득세도 체납이 냈고 재산세도 체납이 됐어. 그러면 소득세니까 반드시 뭐가 쫓아오죠, 여러분?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지만 뭐가 쫓아오죠, 여러분? 지방소득세 몇 프로 쫓아오죠? 10% 쫓아오죠. 재산세니까 뭐가 쫓아오죠,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쫓아오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이 은행에서 재산세 체납에 따라서 뭘 집어넣었어? 공매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경락이 된 거죠. 그러면 경락가액에서 물론 이제 1순위로서 이제 우리 공익비용이 먼저 1순위로 배분되고 2순위로서 3개월간 임금 채권과 그 다음에 3개월간의 갑자기 까먹었네. 3개월간의 임금 채권, 그 다음에 최우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 보증금, 소액 변제 보증금 그거 까고 그 다음에 이제 뭐와 담보 채권이 뭐와 저당권과 국세 채권이 경합이 된다고. 그러면 이 중에서 은행에서 설정된 저당권 설정된 담보 채권과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이 붙었을 때 어떤 놈이 먼저 받아갈 거냐 그 얘기 여러분. 자, 요게 언제 거냐면 요게 2014년도네. 2014년도. 이건 2011년 13년도. 소득세는 2013년도, 재산세는 몇 년도 거? 2014년도 갑시다. 그럼 여기서 가장 빨리 들어간 게 뭐였죠, 여러분?
저당권이 제일 먼저 빠르죠.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일단 뭐와 뭐만 따지는 거죠.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이 따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누가 먼저 경락을 받아가냐 그 얘기야. 그러면 지금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더 빠르니까 얘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가 있으면 재산세가 있으면 재산세는 뭐와 관계없이 근저당권 등의 설정일자와 관계이시 없이 얘가 먼저 배분을 받는다는 얘기야. 얘가 1순위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받아가는가? 은행이 받아가는 거죠. 은행이 빠르잖아. 그 다음에 소득세는 당해세야 당해세가 아니야. 아니죠. 당해세는 항상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랬어요 여러분? 재산. 소득세는 재산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야? 소득.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얘와 얘를 비교해서 누가 더 빨라? 저당권이 빠르니까 얘가 먼저 받아가고 나중에 뭐가 받아가라는 얘기야? 소득세가 받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중개법 살 건데 중개법 별 건데 일단은 자 우리 세법은 요 정도만 기합시다. 당해세 종류 기합시다. 보유세 뭐 재지종 그리고 그와 관련된 뭐 여러분 부가세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러분 상속세 징여세. 그러면 이 당해세의 특징은 근저당권 등의 설정 일자와 관계이시 없이 얘가 항상 어떻게 한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 항상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한 번은 다음 중 근저당권 등의 설정 일자와 관계없이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 변제받는 거 대놓고 1번 재산세, 2번 종합부동산세, 3번 상속세, 4번 증여세, 5번 소득세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가? 소득세는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얘가 시험 범위에서 어떻게 되니까? 배제가 되니까 이걸 못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그 다음에 어떻게 나냐면 우선 변제 받는 거라서 1번 재산세, 2번 종합부동산세, 3번 지방교육세, 4번 농어촌 특별세, 5번 양도소득세 놓고 뭘 끌고 들어와 버려서 이번에는 부가세 끌고 왔었죠. 예, 여기까지가 지금 그래서 요거 최근에 3번 나온 문제입니다. 단독 문제 체킹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좋아. 일단 적어 놓으라고. 이거 된 배분 순위는 어디서 배운다고 여러분? 중개법에서 배우실까? 중개법 경락가의 배분 순위. 그때에 여러분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이 경합됐을 때 어떤 놈이 받아갈 거냐. 그러니까 제가 은행에서 담보물 평가할 때는 무조건 주택일 때는 무조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방 하나로 계산해갖고 최우선 소액 변제 보증은 무조건 빼버리니까 담보물 감정평가에서. 걔는 무조건 은행이 뭘 설정했어도 근저당권 설정해서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 걔들이 먼저 받아가잖아. 최우선 소액 변제 보증금. 뭔지 그거는 배웠나? 그게 받아가니까 그건 무조건 담보물 감정평가에서 빼버린다고. 그러니까 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정가액이 어떻게 되는가? 낮아지죠. 그런데 심지어는 제가 할 때는 지하실 있죠 여러분. 반지하 같은 경우 있잖아. 근데 그게 뭘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봐요 안 봐요? 본단 말이야. 에이 집에 가자. 짐 싸. 그래서 그 무조건 하여튼 주거용으로 나오는 법에서 무조건 빼버렸다고. 자, 그래서 결론 요것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요건 어디서 배운다고 여러분? 중개법에서 배우니까 우리가 여기서만 결론 냅시다. 당해세인 뭐와 재지종과 그 부가세는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얘들이 먼저 우선 변제 받아간다. 여기까지만 정리합시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시험 대비는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네요. 당해세라는 것은 재산세, 지역 자본세,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와? 보유세와 그 부가세인 뭐는 지방교육세와 뭐는 농특세는 피담보채권 등의 근저당 설정 일자와 관계이시 없이 얘들이 항상 우선 변제받는다. 체킹해 두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소득세, 소비세, 유통세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조세 체계가 나왔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 현행 조세 체계가 나오는데, 예, 국세로는 현재 지금 14가지 종류의 국세와 13개의 세법으로 구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해당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 소득세. 밑줄 하나만 칩시다. 소득세 밑줄 하나.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쪽에서 밑줄 하나, 뭐 농어촌 특별세. 요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시험 범위로 주로 다루는 것들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로 가니까 뭐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지방세가 나오고 있죠. 자, 지방세는 우리가 이 중에서 11가지의 11가지의 지방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밑줄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여기까지죠. 요걸 기본적으로 배우고 우리가 부가세로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 지방교육세, 목적세면서도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지방교육세다 옆에다 적으실래요, 여러분? 부가세. 목적세면서 얘는 부가세죠. 그 다음에 목적세인 뭐는 지역 자원시설세는 무슨 세죠, 여러분? 보유세죠. 요거는 제목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독립세로서 그 위에 뭐가 있죠,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있죠. 위로 지방소득세.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국세는, 모든 국세는 과세권자가 누구죠, 여러분? 중앙정부라고 그랬죠. 모든 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거예요. 국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국가인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국세는 종류와 관계이시 없이 항상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서장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부과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죠.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가 뭔데? 지방세인데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같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지방세의 세무 및 과세권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스.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도지사가 부과하는 거냐,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거냐,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부과하냐, 구청장이 부과하는 거냐, 이게 나눠지고 있다고. 그래서 결론은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같다 다르다 그죠. 그래서 2015년도에 시험에 나온 게 나왔죠. 여기서 요 박스에서 시험에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닌 거 찾아봐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뭐 물어보는 문제? 특별시세, 광역시세가 아닌 걸 물어보라 했어요. 그럼 이거 나왔으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 거 같냐? 아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박스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서 제가 작년 2015년도에도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딱 세 가지만 기억하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것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요것만. 작년에도 제가 요것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지방세죠, 여러분? 도지사죠. 우리 인문과정에서 했던 거 다시 다 설명해야 되나 지금? 취득세는 누가 부과한다고 여러분? 도지사. 그러면 이것이 서울이면 누가 되는 거고 여러분? 특별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인 광역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취득세는 전형적인 누가 부과하는 지방세다 여러분? 도지사 또는 서울은 누가? 인천은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라고 했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도저히 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런 분은 인문과정 들으셔야 됩니다. 남들 11월달 12월달 공부할 때 나는 안 했잖아. 그걸 쫓아가서 들으셔야죠. 다시 한번요.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되면 인문과정 갈 필요 없어. 그냥 쭉쭉쭉 나오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분은 인문과정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랬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시장이나 누가 부과한다? 군수가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서울이나 인천, 대전, 대구 등 광역시대는 누가 부과한다, 여러분? 누가 부과한다? 구청장이 과세권자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는 전형적인 시, 군, 구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취득세는 전형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고요. 재산세는 전형적인 누가 부과하는 지방세라고 해서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라고 그랬죠.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누가 부과한다 그랬죠, 여러분? 도지사가 부과한다 그랬죠. 그러면 도지사가 나오면 특별시, 광역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 도지사 다음에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는 구청장이 나옵니다 그랬죠. 얘가 독특합니다 그랬죠. 얘는 광역과 기초가 어떻게 됐어? 짬뽕 데이터 그랬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바로 얘가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과하는가? 서울은 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이 바로 얘가 답이었던 거죠. 근데 이미 이건 시험에 나왔어. 특별시세, 광역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런데 여러분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요 세 가지는. 그래서 취득세는 누가 부과한다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한다 그랬죠 여러분. 자,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래서 누가 부과한다 여러분? 시장, 군수 또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누가 되는가? 구청장이 과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는? 등록면허세는 도지사가 과세권자지만 특별시나 광역시 때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라 누구다 여러분? 구청장이 과세권자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 안 하는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안 나면 꼭 인문과정에서 이걸 일일이 다 하나씩 열거하면서 설명드렸었어.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15쪽 맨 위 결론 냅시다. 15쪽 맨 위 부동산 관련 지방세 이 과세권자에 따른 구분이 있죠, 여러분? 예, 별표 하나 표시해 놓고 최소한 여기 박스에 나와 있는 건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는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얘기야. 이미 시험에 나왔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뭐는 국세는 종류와 관계 이시 없이 누가 된다? 세무서장이 기본적인 과세권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 거기 맨 밑에 여러분 지방세와 관련된 법률 체계가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게 가운데 있는 밑줄 지방세법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게 지방세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은 뭐를 말하냐면 11가지의 지방세 개별 종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11가지의 지방세. 우리가 공부하는 뭐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러한 지방세 11가지의 과세 요건과 부가징수에 관련된 법을 다룬 게 뭐고 여러분? 지방세법. 그 다음에 고유의 밑줄 지방세 기본법도 시험법에 해당합니다. 지방세 기본법도.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은 시험에 어디 나오냐면 적어놓으세요. 조세 총론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 지방세 총론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은 여러분 글자 그대로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여기만 밑줄 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방세 기본법은 특징이 뭐냐면 모든 지방세에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은 특징이 뭐다? 모든 지방세에 기본이며 공통이 되는 내용을 묶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지방세 기본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여러분 지방세 특례 제한법 맨 밑에 있죠? 요거는 자, 지방세의 밑줄 면제나 경감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법이 바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야. 그러니까 지방세의 감면 면제에 관련된 법을 찾아보고 싶다. 그럼 어딜 봐야 된다, 여러분?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보셔야 돼요. 자, 여러 선배 바로 1년 선배가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개업하자마자 저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교수님,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지방세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면 면제에 관한 규정을 했죠. 그러면 그 내용은 어디서 규정하겠다, 여러분?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법을 찾아볼 줄 알아야 자기가 전문가가 됐을 때 고객한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방세의 납세무 성립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은 어느 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 지방세 기본법을 봐야 되는 거고 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 자본세 이렇게 하나하나 지방세 개별 세목을 봐야 되겠다. 그럼 어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세법을 봐야 된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런 걸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도 물론 시험에서는 지방세법을 위주로 하고 지방세 기본법은 총론에서 2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봐주시고요. 자 넘어갑시다. 16조. 자 세법 용어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법 용어는 세법을 공부할 때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다루는 법률 용어가 바로 우리 법률 용어인데 자 기본적으로 국세, 지방세 그거는 뭐 우리가 이미 설명드렸던 거니까 가볍게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그런데 거기서 올해 개정된 게 있어요, 여러분. 개정된 거에서 13번 잠깐 보실래요? 뭐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체납액이란 건 뭐를 말하냐? 체납됐다. 체납액이 뭐냐? 그래서 우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체납액이라는 것은 체납된 지방세, 가산급, 그리고 뭐 체납 처분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법을 조금 용어를 좀 바꿨는데 뭐 그렇게 가끔 그렇게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밑에 과세권자, 납세 의무자가 있죠. 항상 여러분 세법을 공부할 때 거기 여러분 과세권자 보시면 밑줄 세무공무원이 나오면 세무공무원, 국세 세무공무원, 지방세 세무공무원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무공무원이 나오면 적어놓으세요. 항상 누구를 말한다, 여러분? 과세권자를 말합니다. 적어놓으셔야 돼요. 과세권자. 무슨 말이 나오면 여러분? 세무공무원이 나오면 왜 나왔다고? 과세권자로 나온 거다. 과세권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납세 의무자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자는 범위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 좀 잠깐 보실까요? 뭐 납세자, 징수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5번
밑줄 제2차 납세 의무자. 시험에 최근에 2번 단독 문제로 출제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밑에 출제자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는데 일단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다. 그래서 한번 표시만 해두시고요. 제2차 납세 의무자는 이겁니다, 여러분.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을 못하면 그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다른 사람이 내는 걸 말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못 내면 그 자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특수관계인이 본래의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을 뭐란다, 여러분? 제2차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공인중개사업과 관련된 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사업의 양수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잠깐이나 편하게 들으세요. 시험에도 나오긴 나왔지만 뭐 일회성 문제로 나온 거니까.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은 사무실 내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죠, 여러분? 신규 사무실 내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사무실을 인수받아서 하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내가 공인중개사 업을 하고 있대. 그럼 내가 새로 사무실 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기존 공인중개사 사업을 뭘 받아서 인수받아. 근데 거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사업을 뭐 하면은 인수가 되면 우리 세법상 사업의 양수도가 돼. 그럼 여러분이 기존에 공인중개사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사업을 인수받을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도 뭘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한테? 권리금 달라고 그럴 거다고. 요즘은 권리금 주면서 들어갈 만한 사무실은 없어. 여기는 권리금을 낼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사무실이면 매물로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실은 여러분들 이제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들 빨리 나오기 기다리고 있는 분들 계세요. 올해 붙어갖고 사무실 오픈했다가 이제 쪽박 차고 있다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넘기고 나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빨리 와, 빨리 와.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기존 공인중개사업을 뭘 받으면 인수받아서 들어갔다. 근데 문제는 기존 공인중개사가 부과되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이 사람이 사업을 뭐 하기 전까지, 양도하기 전까지 부과된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다 내고 넘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여러분한테 넘긴 공인중개사가 뭐를 안 내고 소득세와 뭐를 부가가치세 등을 안 내고 여러분한테 넘겨버리면은 그걸 뭐 한 사람이, 양수한 사람이 다 부담한단 말이야. 중요한 거 이거 꼭 실무 나가서 맞아봐야 알아. 이런 게 뭐다, 여러분? 제2차 납세의무자다라는 걸만 의미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죠. 좀 쉽시다. 안 되겠다.